안녕하세요, 랑싸입니다. 오늘은 제 빚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요새 뉴스 보면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 청년들 부채가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빚 내면 가정이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빚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걸 보고 저도 자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빚이 벌써 엄청 많아요. 제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했을 때 빚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를 배웠어요. 실제로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부자가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전 투자를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4억 1250만 원의 빚이 남았어요. 저도 제가 이런 삶을 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4억 4250이었는데 그나마 올해 3천만 원을 상환을 해서 이 정도 남은 거예요. 영끌이죠 뭐. 제가 가진 빚의 종류와 이게 다들 어떻게 생긴 건지 과정과 이 빚들이 지금 이자와 원금이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 남은 빚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것도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넋두리예요.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 이런 결과는 사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자본주의라는 걸 공부를 시작하면 빚이라는 건 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고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말 그대로 레버리지, 지렛대 삼아서 제 자산이 몇 배로 늘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수록 이게 제 실력이고 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투자를 시작할 때는 무조건 계속 오를 줄만 알았지 하락장이 오고 현금을 계속 대비해야 된다는 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한 2021년은 모든 미디어가 투자를 종용하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런 재테크 강의가 성행하고 저 또한 그걸 들었어요. 저도 그 분위기를 타면서 항상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투자를 했어요. 이걸 해야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부동산 투자가 정말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저는 전세 투자를 선택을 했어요. 갭 투자를 한 거죠. 갭 투자를 하면 돈이 계속 돌 거라고 믿었어요. 전세 투자를 하나를 해놓으면 2년 뒤에 전세금이 상승해서 그걸로 또 재투자를 하고 평생 상승장이라는 가정하에 가능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진짜 생각한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제 시나리오에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는 없었어요. 정말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듣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투자를 한번 하니까 현금이 모일 새가 없어요. 항상 현금이 없었어요. 조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첫 투자했고 돈 조금 또 모으면 빚 얹어서 투자하고 또 조금 지나면 뭔가 계약금을 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 하락장이 딱 시작이 되면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이 하락을 하니까 현금이 계속 필요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의 수가 없었으니까 대비를 하나도 못한 거죠.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알겠지만 주식이든 아파트든 떨어질 때 줍줍 해야 된다고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같이 어중간하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투자해놓은 내 자산들을 메꾸기 급급해서 주술 돈이 없어요. 내가 벌려놓은 거 메꾸기에도 바쁜데 뭘 줍줍하겠어요. 투자를 시작할 때는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뭐 대출이 잘 나오는 직업도 아니고 현금 열심히 모아서 투자하고 또 모아서 투자하고 빚이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냐면 저한테 지금 아파트가 총 4채가 있어요. 첫 번째 갭 투자를 할 때는 빚을 더 안 내고 투자를 했어요. 그때는 내가 가진 현금 내에서 투자를 하려고 엄청 발품을 팔았죠.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 갭 안에서 취득세까지 다 해결을 하면서 샀어요. 그렇게 첫 번째 갭 투자를 하니까 또 빨리 두 번째 갭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임장을 막 다녔죠.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때는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가 8%였어요. 갭만큼은 돈이 있는데 취득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눈깔이 이미 돌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상승장이고 금리도 굉장히 저렴하고 코로나 여파로 마침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또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 1,500만 원하고 650만 원을 따로따로 받아서 2,150만 원을 다 취득세를 냈어요. 그 당시에는 금리가 2%대 막 이래서 한 달에 내는 이자도 2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한 달에 2, 3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사니까 이게 레버리지구나. 이게 내가 지금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가가 되는구나.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으면 좋겠구나. 이런 결론이 났어요. 모은 돈도 없으니까 이제 갭 투자는 이제 못해요. 근데 사업자 대출이 한 번 또 풀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받았어요.
1,500만 원을 일단 받아놨어요. 언젠가 필요하겠다 싶었죠. 투자를 2개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락장이 오더라고. 역전세가 막 터지고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역전세가 터지니까 현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은연중에는 2년 뒤에는 전세가 회복을 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희망의 회로를 돌린 거예요. 2022년 하반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하락장이 별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분양권이 2개가 있었는데 제가 분양을 받아놓은 아파트에 입주 시기가 오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막 전세 사기 터지고 전세 거래 없다고 난리고 금리는 계속 오르니까 전세 대출은 또 다들 안 받고 이런 시기였어요. 저희는 이 분양권은 사실 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게 당연히 분양가만큼은 전세로 내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분양권 2개가 있었는데 둘 다 현금이 하나도 필요할 일이 없겠다. 그래서 완전 안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분양받은 이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분양가도 쌌어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걱정이 없었죠. 입주 날짜가 다가오는데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입주장에 전세 사기 이러니까 광역시 30평 신축 아파트인데 1억 5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전세를 내주면 나머지 차익으로 잔금을 쳐야 되고 내 돈 한 1억 5천을 최소 2년은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전세를 내주는 게 돈이 제일 안 드는 방법일 줄 알았는데 전세를 내주는 게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2년을 또 묶어놓을 수가 없는 게 계속 역전세가 터지니까 투자해놓은 것들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돈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심지어 1억 5천이 있지도 않았어. 당연히 없죠. 제가 투자를 2개를 해놓은 상황이고 대출만 조금 받아놓고 이런 상황이니까 돈이 없었죠. 전세를 주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결론이 나고 입주를 하자. 입주장이 끝나면 전세가가 좀 오를 테고 그러면 전세를 내주고 다시 나오자. 입주를 결정하면 주담대를 또 알아봐야 돼요. 당시에 다주택자들한테 주담대 완전 막아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규제가 막히기 전에 제가 중도금 대출을 받아놔서 중도금 대출의 한도 내에서는 대출을 해준대요. 집단 대출 해주는 은행 계속 상담 다니면서 1억 7,600을 받았어요. 그때 금리가 한창 오르는 시기였는데 조금 있으면 더 오른다 그래서 진짜 막 급하게 받았거든요. 저희가 상투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받고 며칠 뒤에 0.1% 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대출을 1억 7,600만 원을 받고 이 집에 들어오려면 또 1억이 있어야겠더라고요. 1억이 있겠냐고. 그래서 주식도 조금 팔고 저희 시어머님이 돈을 좀 빌려주셨어요. 2천만 원을 빌렸죠. 그동안 모은 돈 대출 1,500 받아놓은 거 주식 좀 팔고 주식도 마이너스 난 걸 팔았죠. 그리고 어머님한테 또 2천 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집에 입주를 겨우겨우 한 거예요. 또 이게 일단락 됐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거의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빚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가 일단락이 됐는데 분양권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한 2달 있으니까 다시 또 입주장이 시작된 거예요. 23년도 1월이에요. 두 분양권을 비슷한 시기에 받았으니까 입주 시기도 비슷한 거죠. 분양권은 돈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다고 했잖아요. 이제 현금이 진짜 1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 분양권 들어갈 때는 금리도 내려가고 괜찮겠지라고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시장은 몇 달 만에 막 단기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사실 지금도 하락장이잖아요. 2번째 그 분양권은 나름 이 지역에 시내 쪽에 있고 평수도 작고 구조도 잘 빠져서 전세가 잘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도 전세가 완전 헐값이더라고요. 1억 5천을 부르더라고요. 분양가가 있으니까 전세를 또 1억 5천에 내주면 저희가 한 최소 6천만 원은 있어야겠더라고요. 취득세도 내야 되고 중도금 이자도 내야 되고 그것만 벌써 2천만 원이요. 그래서 또 전세를 내주는 걸 포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입주를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입주를 했으니까. 몬테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부동산을 100군데를 전화도 하고 가서 전세 내고 엄청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진짜 그냥 전세 1억 5천에 내면 저희 파산하겠더라고요. 또 대출을 알아봤죠. 이거는 다행히 감정가의 60%까지는 해준대요. 다행히 감정가가 3억이 나온 거예요. 되게 소형 평수인데. 그래서 이거의 60%를 또 받았어요. 벌써 빚이 얼마야 지금. 당장 이자가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잔금 못 쳐서 계약금을 날리고 이런 게 더 마이너스겠더라고요. 대출을 일단 일으켜놓고 최대한 빨리 월세를 맞추자. 대출을 1억 8천을 내고 사실 그래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가 연초였는데 또 연초에는 또 대출을 조금 풀어줍니다. 3천만 원을 또 받았어요. 3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월세가 얼마에 세팅될지 모르니까
좀 안정적이겠더라고요. 사실은 더 받고 싶었는데 진짜 그것도 제 자산 조회하고 카드 내역, 매출 그런 걸 다 해가지고 겨우 3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3천을 더 받았는데도 잔금 칠 돈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월세 입자를 받았어요. 월세도 근데 엄청 후려쳐요. 입주장이 그렇더라고요. 월세가 제가 내는 이자보다 되게 적은 금액인데 그냥 했어요. 어차피 지연 이자 뭐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그게 더 저렴하게 먹히겠더라고요. 23년 2월에 월세 세팅을 마무리를 했고 모든 게 일단락되고 올해 23년 한 5월 6월 해가지고 1,500을 다 상환을 했어요. 빚으로 빚을 돌려막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 달에 4억 가량의 빚으로 이자를 얼마를 내고 있냐면 주담대 1억 7,600만 원은 5.25%예요. 이게 원래 한 달에 77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거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원금이 같이 나가요. 9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주담대 1억 8천만 원 받은 거는 금리가 4.6%예요. 이거는 한 달에 69만 원이 매달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월세를 받고 있고 그 월세가 60만 원 정도이고 저는 한 달에 9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천만 원 받은 거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요. 650만 원은 한 달에 2만 원씩 나가요. 제가 이유를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이건 변동 금리여서 세 달마다 계속 바뀌어요. 이제 어머님한테 빚진 2천만 원 이거는 3%그 정도로 잡아서 1년에 50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한 달에 약 4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이자가 한 달에 총 115만 원 정도가 나가요. 다른 건 다행히 원금은 안 내고 있어서 괜찮죠? 사실 저희 부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빚쟁이 생활을 하기 전에는 전세 이자 이런 거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냈었어요. 투자를 시작하고 2년 동안 내 인생이 완전 하루살이 같아요. 뭘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타고 얼떨결에 다주택자가 됐고 하락장이니까 팔지도 못하겠고 사실 언제 팔아야 될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네 자산을 이건 지금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가 말해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인생의 책임은 이제 저한테 있고 우리 부부한테 있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저는 지금 다 질려버려서 책도 안 읽어요. 책을 손 놓은 지가 오래되고 공부도 하기 싫고 지금 겨우 내 채를 돌려막기 해서 해결하고 이번에 역전세가 또 1억이 났죠. 계속 뭘 막으면 뭐가 또 오고 뭘 막으면 또 오고 이번에 이 역전세를 막으면 그 다음 집이 또 역전세 5천만 원이 있어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다 질려버려서 이 아파트를 다 털고 싶은데 그러면 또 마이너스니까 그게 안 돼요. 사람은 손해를 볼 때 뇌 충격이 더 크대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상태예요. 지금은 1억의 역전세를 메꾸려고 이 집도 내놓고 영업하고 있는 제 영업장도 내놨어요. 둘 중에 하나가 정리가 되면 역전세는 메꿀 수 있어요. 둘 중에 뭐라도 정리가 되면 빚을 갚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이에요. 빚을 갚아버리면 그 다음 역전세를 메꿀 때 현금이 필요할 때 빚을 내고 싶을 때 그 대출이 또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계속 있어요. 이 집도 전세가가 올라오면 바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한 전세가를 찍었을 때 전세를 낸 거거든요. 여기 한 번 찍고는 다시 또 떨어지더라고요. 3천만 원을 낮췄는데도 보러 안 와요. 모든 것은 생각한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아요. 투자를 시작하실 거라면 저처럼 된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고 시작하세요. 공부 많이 하시고 여러 경우의 수를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이렇게 안 하겠죠. 하지만 우린 못 돌아가니까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죠. 모두 빚 있으시죠? 보통 자신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계세요? 이 빚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어렵네요. 헤쳐나가야죠. 아니다. 모르겠다.